꼰대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있거든. 한국은 개도국이고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꼰대 마인드 박혀 있는 거 여기 속에. 보수 정권은 뭔가 정부가 좀 무서워야 되고 우리 언론도 그렇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아니 저는 안객이잖아요. 정부가 무서운 건 뭐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빨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게 드렸습니다. 자, 김기화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들 괜찮다, 재밌다, 들만 자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군요. 없네. 또 그거 한번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정현욱입니다. 네, 박은진 작가입니다. 네, 네, 목미 얼더미 오기정입니다. 강병수 이 또 빠지고 진짜 잘라버린다 진짜. 죽는다, 진짜,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거. 죽는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단한 뭐 지금 뭐 대한민국 뒤흔들 특종. 대형 특종 네. 특종 기자 민경욱 기자 의원도 하지 못했던. 특종 기자라고 지금 본인이 페이스북에 특종 기자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병수 기자도 특종 기자 출신 되겠다. 민경호급이다. 민경욱급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독하게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빠졌어. 취재를 또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보다 당연히 취재가 중요하지. 그치. 뭐 좋은 취재 하고 오겠죠. 네, 그렇게 믿고요.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일부 코너 무치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대댓글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내 수공업 방송 사정상 가끔 들쭉날쭉한 대댓글의 업로드 시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싶다고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알림을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잊지 말고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네. 그 보시면은 구독 버튼 옆에 그 종 표시 있어요. 그 종 모양을 누르면은 알람이 가니까요. 그걸 누르시면은 알람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뭐 회사에서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뭐 파일 날라가고 막 진짜 뭐 불꽃 영상 진짜 나 진짜 모골이 송연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코리아. 오늘만 해도 채널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날아가지고 그냥 뭐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정신없죠. 지금 뭐 오고돈 시장 건도 지금 뭐 점점 터지고 하여튼 뭐 나라가 메인 뉴스 판가리가 계속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인데 묻히는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브리핑. 따단. 네. 자, 오늘 첫 번째 묻힌 뉴스는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죠? 네. 네, 어떤 뉴스인가요? 지난 토요일 25일에 나갔던 일본 또 꼼수 크루즈선 통계 빼겠다. 이 저 황현택 도쿄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뭔 얘기죠 이게? 키워드 밑장 빼기 뭐 이런 거죠. 동작그만 밑장 빼기냐? 이게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내용 간단합니다. 그 예전에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 오기정 기자가 팩트 체크도 했었죠. 네. 이제 나가사키항 크루즈선에서 이제 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날 또 이제 57명 나와서 이 크루즈선 안에서만 이거 앵커멜트한테도 크루즈선 이거 씹었는데. 아, 본인이 약한 발음이구나. 크루즈선에서 이 크루즈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제 148명 크루즈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크루즈선이라고 기사에 다 쓰더라고요. 네. 신문 기사도 그렇고. 왜 안 돼?
크루즈가 선이잖아요. 크루즈가 배니까 아 리던던트하다고. 아 리던던트. 역전압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초가집 뭐 이런 거죠.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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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쏙쏙 벨 때까지 푹 삶아낸 족발. 영화 같아요, 영화. 윤기가 짜르르르 흐르는 족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낸 요게 바로 족발. 대리기는 족발 맥주와 함께 네, 가시죠.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 이제 국내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이게 선적 이탈리아라 일본 배가 아니라 요코하마에 정박했던 그 당시 크루즈선은 이제 영국 선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통계에서 제외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선적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니라 이 감염이 이미 확산된 채로 들어왔다고 제외를 했는데 이유를 바꿔가면서 이번에도 제외를 하겠다는 게 좀 궁색하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 댓글 우리 박은진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다음 다- 네이버 다. 다음에 토니토니님이요. 국제법상 배는 그 국적을 따른다라는 게 맞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으니 그냥 냅두죠라고 하셨고요. 네이버에서 네코 땡땡땡땡님이 이탈리아 선적이라도 1월부터 일본 앞바다 있었고 승무원들이 일본 땅에서 감염돼서 퍼진 거면 일본 국내 감염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님 하셨고 120 땡땡땡땡님께서요. 감염병은 국제 관례상 속지주의에 해당하여 그 나라 통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베 정권은 특별기로 들어오다 감염된 사람, 공항 검역에서 감염된 사람 등을 전부 일본 통계에서 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요코하마항처럼 크루즈선은 워낙 수천 명의 승객들이 갇혀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경우이기 때문에 대규모 확진이 불가피한데 이제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진자가 13,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의 CMJ9님이 아이고 야 빼라 빼 KEUS님이 검사 안 받고 죽은 사람도 빼고 검사도 못 받게 하고 자기 나라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 수도 빼고 아니 그렇게 수치를 낮추면 확진자가 없는 거야? 타조야? 맞네, 타조. 머리에 땅 받으면 안 보여? 숨은 거야? 네. 근데 일본 정부는 되게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좀 짜실하다. 네? 근데 이제 요 뒤에 우리 요 댓글 다시 읽어보기 전에 이제 이걸 굳이 갖고 온 이유는 물론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코로나 대응이 좀 이상한 거는 다 알죠. 그렇죠. 뭐 구독자들도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게 약간 성지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중앙일보 2월 7일 사설 유명하잖아요. 2월 7일 사전 뭐예요? 뭐죠? 제목이 이제 정부의 우왕좌왕 뒷붓 눈치 보기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 그러니까 2월 7일이니까 코로나 아주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상당히 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그래서 마지막 줄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일본을 본받아라 그랬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요코하마 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한 거를 배워라. 이 마지막 줄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코하마항의 그 크루즈선에서만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왔죠. 네. 이걸 아주 배워야 된다는 뉘앙스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지금 이제 2월 7일이니까 벌써 좀 2달 넘게 지났잖아요. 또 이제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나온 비슷한 케이스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는 이 시점하고 얼마나 달라요. 이 크루즈선 대응이 망했잖아 한번. 요코하마항에 쓴 걸. 그치. 진짜 그때 정말 개망신 당했잖아. 그쵸.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그때 옥기자가 팩트 체크했듯이 이거 우리 배 아니라 뭐 이런 이상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이제 똑같은 일이 그렇게까지 확진이 안 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얘기에서 죄송하지만 이러면 이쯤 되면은 그때 우리 잘못 생각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잘 관리할 줄 몰랐겠죠. 저도 몰랐고 우리 다 몰랐지. 우리가 일본의 모범 사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확진이 막 미국에 100만 명이 넘을 줄 몰랐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창피한 글이에요. 창피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뭐 논술 지금- 주간이나 뭐 칼럼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신문사에. 지금쯤 되면은 그 누구예요? 누가 쓴 거예요? 그때 이건 사설이니까 뭐 없죠. 아, 그때 오판에 대해서 좀 한마디라도 네. 해야 되는 게 상도이 아닌가 이제는. 크루즈선을 보니까 이 사설이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럴만 하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원래 그렇잖아요. 비판 막 네.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한 거였으면은 잊어. 음. 얘기 안 해. 음. 그 딴 거 막 또 잘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잘했다 절대 한 마디 안 해. 저기서 그 칼럼 잠깐 줘볼래요? 사설 줘볼래요? 제목이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 일본을 붙여서 일본 일본 정부의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고 하고 마지막에 한국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본 이거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맞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말 마지막에 크루즈선의 그 승객들 못 내리게 한 그 대응을 대단히 모범 사례로 꼽았거든요. 칭송.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진짜 대규모로 빨적으로 나왔잖아요. 나왔죠. 빨리빨리 치료 안 하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했다.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다. 그 예방 조치로 그 3,000명 중에 700명이 넘게 확진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아유 그때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완곡하게라도 판단 미스에 대한 입장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죠. 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설 쓰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은 진짜 부끄러운지 모르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그 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설 그 한국인에게 부끄러웠던 아 맞아. 그 뭐 미국 분하고 기내에서 만나갖고 응. 그분 왜 가만히 계신 거야? 다들 가만히 있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응이 제일 잘 됐다고 그러고 WHO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계속 지금도 부끄러운지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틀렸을. 아니 사람이 신이 아닌데 다 틀릴 수 있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 틀렸다. 미안하다. 이런 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 안 해. 남 욕할 때만 기자들은 남 욕할 때만 나오고 지 틀리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걸 쓰면 앞에 글은 까먹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소비자들이 기억을 해야죠. 그렇죠. 사흘 뒤 대한민국 뭐 이런 거 풀타임 돌아올 때마다 그건 봐야 됩니다. 풀타임 찰 때마다 한 번씩 봐줘야 된다 그런 거는 정말 명칼럼들 말이죠. 명칼럼.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내 언론의 그런 행태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이버에서 룬 땡땡님이 빼나 더하나 큰 의미가 없는데 일본 정부가 그것만 신경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아직도 그런 사소한 통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관심사가 국민 생명에 있지 않고 국가적 체면이나 지도자의 체면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일본의 조치는 확진자 수는 줄여도 결론적으로는 방역 구멍을 만드는 조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가 지난번부터 자꾸 크루즈는 빼고 막 검사를 안 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적고 막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약간 국제적으로 약간 좀 얘 되게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앙화나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초반에 그때 일본 확진자였나요? 중국분 여성분이었나요? 네. 그분 나중에 이제 자가격리가 아니죠. 이제 격리 치료를 치료 받고 끝나고. 네. 완치가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굉장히 그 의료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갔잖아요. 그거랑 참 비교되죠. 더 황당한 뉴스가 또 하나 보도됐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지원한다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전한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 베스트 댓글이 굉장히 그럴싸한 댓글이라서 화제가 됐는데 요거 작가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에 제시카가 알바생님이요. 거지가 밥동냥하면서 기미상궁 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필요해서 주겠다는데 필요하고 되게 힘든 상황이라 주겠다는데 성능 검사 필요하다. 참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주면 안 된다. 얘 뭐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받아놓고 오염된 마스크다 불량 키트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콜드님이 뭐요 지원해주면 받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태도인데라고 하셨어요. 그 드라이브 스루도 그렇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표마하고 하더니 우리 그 황현태 특파원이 찾아냈잖아. 하는데 이렇게
한국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신속성과 안전성으로 해외에서도 극찬을 했는데 유독 일본만 정확성이 부족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이미 도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담당 장관도 한국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일단 제대로 알아야겠죠.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니가타시의 한 보건소. 차량이 줄지어 안으로 들어오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차창 너머로 운전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韓国の方からっていうような話ではなく、保健所の現状とか場所とかそういったいろんな条件を加味した上でそういった判断をしたという。 몰래. 자, 그런데 그래서 물론 일본에도 뭐 친한파나 지한파나 아니면 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야후재팬에 주로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전 세계 SOS 한국 진단 키트 시즌 2달 만에 1000만 수출 기록이라는 중앙일보 일본판에 야후재팬의 댓글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야후재팬의 나오님이 한국에는 신세를 지지 마. 제품 신용이 부족하고 원래 적대시 되는 국가야. 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어차피 쟤네 목표는 통화 수합이야 라고. 뭐야? 네, 자기가 뭐 미국이랑 할게요. 네, 그렇구나. 되게 궁예시네요. 다 아시네요. 자, RSE 땡땡땡님이 한국사는 겉모습만 좋고 속이 안 좋다는 이미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 고고통신이 채널 A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중국에 이어 한국 진단 키트의 결함 속출 70에서 80% 불량 발각이라는 채널 A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A가 이 보도를 해가지고 한 건데 이 채널 A 보도 자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났죠. 네. 지금 채널에 3번 얘기하시네요. 채널 A는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not over emphasize. 그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어쨌든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결국 우리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그쵸.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목적으로 자꾸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참 좀 그렇네요. 안 받겠다는데 뭐 어떻게 지원을 뭐 억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저희가 또 한쪽만 또 전해드리면 또 기기적 중립이라는 저희의 이 모토와 또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후재팬에 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또 이제 일본의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보고 쓰신 댓글도 있어요. 요거를 정연욱 기자가 한번 읽어줄래요? 왜 일본에서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수입하자는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초조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준비할 수 없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정부에게 타진 검토를 했어야죠. 왜 미국도 이탈리아도 영국도 스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사람 살립니까? 네. 또 일본에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본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뭐랄까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이제 일본 취재한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일본 찬양했던 그 국내 언론들 반성 좀 해라. 물론 그게 그때는 몰랐겠지만 좀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빡빡 우겼는데 나중에 180도 상황이 달라지면 좀 멋쩍어라도 해야 되잖아. 진짜? 그냥 없던 일처럼 하고 싹 다른 뭐 귀 막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다른 걸 또 되게 준엄하게 또 조지고 그 무한 반복. 물론 그런 전례가 없죠. 우리 예전 보도나 사설이 칼럼이 이게 이땐 이랬으나 지금 시점에서 보니 잘못됐습니다. 이런 적은 없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똥을 싸고 안 치우는 거요. 그게 냄새는 계속 나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그리고 오늘 또 싸 새 똥을. 계속 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그때 읽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찾아보니까 성지글로 이렇게 몇몇 데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되게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국가라고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게 꼰대들이라서 항상. 그래. 꼰대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있거든. 한국은 개도국이고 그쵸. 예, 예, 예.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고 예. 이게 기본적으로 꼰대 마인드 박혀 있는 거 여기 속에. 네. 그래서 뭔가 국제적인 이슈가 터지거나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해외 사례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랑 미국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가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언론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글을 보면 이제는 자기들이 보면 아니까 이제는 놀려요. 이런 거 막 놀림감이 된다니까요. 이 놀림감 되는 걸 모르고 이렇게 계속 저 이게 시대에 쓰시네. 뒤처지는 얘기. 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는 누가 준비했죠? 우리 오진기가 준비했죠? 어떤 네. 기사인가요? 피 흘린 채 밥 먹었다. 형제복지원의 참상. 형제복지원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기사였는지.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방 정부가 진상 조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최종 보고서는 아직까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이제 수차례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까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까지 끝났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기사로 나갔는데. 이날 공교롭게도 이 형제복지원에 책임이 있는 그 전두환 씨가 광주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고 그리고 뭐 그 김정은 위독설 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안 그랬었으면은 조금 기획이나 뭐 이렇게 좀 여러 개 보도를 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이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예, 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일단 이게 1975년에 오픈을 했어요. 개원을, 예, 복지원을 개원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잖아요. 그때 이제 도시를 정화해야 된다 이런 미명하에 도시를 정화. 예, 그래서 그 디비전이요?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들 네. 뭐 이렇게 그 고아들 아니면 껌파리 하거나 뭐 이렇게 그때는 불황자들이나 노숙인이나 고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경제 활동은 해야 되니까 껌도 팔러 다니고 막 이렇게 농마주의들. 구걸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정화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이 형제 복지원을 개원을 해서 그런 불황자나 노숙자들을 그 안에서 교육시키고 일을 시키고 하면서 월급을 주고 돈을 저축하도록 해라라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걸 내세웠죠. 그렇게 해서 복지원을 개원을 했고 이게 1987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져 오다가 그때 그 안에서 뭐 수많은 가혹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성착취 혹은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게다가 이제 멀쩡한 사람도 잡아가고. 그렇죠. 네. 꼭 불황자가 아니고 그냥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길에 혼자 이렇게 친구 집 가면은 길거리를 혼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시대였죠. 네. 유호윤 기자가 그 관련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지금도 네. 제가 국회 출입한 게 2년 전인데 지금도 국회 앞에 그 맞아요. 천막을 아직도. 그때랑 똑같이 계속 살고 있어요. 음. 그 국회가 빨리 이 진상 처리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해 요구하시죠. 생존자들이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 있고 이 12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확인된 우리 자주 쓰는 표현 확인된 사망자만 530명 정도가 되고요. 이게 사실 530명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르완다 학살 뭐 이런 얘기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준이죠. 530명이 근데 이게 530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을 것으로 당연히 추정이 되는 건 이제 그 안에서 가혹행위라든지 학대, 뭐 구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인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그 복지원에 어떤 생존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뭐 해부학 실습 이런데 시체를 그냥 팔고 아니면 그냥 무연고 시신 그냥 어디다가 묻어버리고. 안매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실제로 그 해부학 실습으로 팔려나간 증거 같은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그 확인된 사망자만 500 몇 명일 뿐인 거고 이 밖에 훨씬 더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그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합니다. 전두환 씨의 책임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 사건에서. 형제복지원이 개원하고 운영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세상에 알려져서 수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또 그 수사 탄압이라든지 은폐라든지 뭐 이런 시도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운영할 당시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전두환 씨의 어떤 책임은 이 전두환 씨가 80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이제 군사 정권이 굉장히 그 불안정하니까 그렇겠죠. 이런 불황자들을 더 엄중하게 단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요. 근데 그게 전두환이 실제로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한 서한이 발견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완전히 개입을 했던 국가 범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삼천교육 때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나온 게 문제인데 이거 다음에 너바라님이 네. 이 얘기 나온 게 대체 언제적이고 사태 심각성이 너무 명백한데 아직도 특별법 제정이 안 되냐 이거 막으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그런 생각해요. 네. 피해자가 힘이 없으면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피해자들이 뭔가 맞아요. 네. 사람이 많거나 뭐 힘이 센 사람이 있거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 누구를 공격할 거리가 되거나 이렇게 약간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빠릿빠릿하게 검찰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데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맹탕 당해버리는 거는 그냥 넉넉히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기말고사 끝날 때쯤에가 이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현대사 현대사가 거의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자료화면 같은 거 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전 이 사학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해자가 약해서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만큼 푸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왜 필요하냐면 왜 국회 앞에 계시냐면 지금 김 기자가 지적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뭐 모르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힘이 센 경우는 사실 드물죠. 거꾸로. 그렇죠. 국회가 신경을 쓰면 법이 되고 국회가 넘어가면 법이 안 되고 법이 안 되면 보상도 안 되고 교과서에도 안 실리고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은 사실 아까 아예 교과서에 언급도 안 되는 사건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진짜 사실은 그냥 굉장히 사회 소외계층이면서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니까 네. 누가 이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를 대변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많이 소외되어 오지 않았나. 정말 뭐랄까 소외받고 힘 약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현대사에서도 소외받고 2번 소외받고 3번 소외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슬픔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 특별법이 왜 제정이 안 됐을까를 찾아봤더니 19대 국회 때 진선미 당시 의원이 그 법안 발의를 했었고 한번 논의가 됐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 권은희 의원도 이 과거사법을 개정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그 형제복지원 사건도 명시를 하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법안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게 됐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 19대 국회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인데 그 회의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뭐 법안 소위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가 준비가 안 됐다. 재원이 없다. 그리고 뭐 이거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오늘로 600일째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 중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최승우 씨. 14살 때 국가는 저를 불황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는 어른한테 그 소대장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지난 25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이
첫 관문인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빼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안건 조정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최장 90일 동안 법안이 다시 묶인 겁니다. 당론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입해서 하는 말씀이고. 지난해 2월에도 논의를 미루더니 1년이 넘은 지금 또다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냥. 안건 상정을 다시 재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피해자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좀 제발 좀 일사천리로 잘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그때 유호윤 기자의 심부름으로 진선미 의원을 인터뷰했었거든요. 아, 네. 유호윤 기자의 리포트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가 안 가고 저를 보내갖고 제가 가서 진선미 의원의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별로 관심들이 없대요. 이게 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제 전체위에서 통과가 돼야 뭐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갈 텐데 상임위 단계에서 뭐 일단 의원들이 상임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전체회가 열리면 이제 법안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뭘 골로 해서 밀려나는 거죠. 뭐 별로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게 제일 컸다 그러더라고. 공론화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왜 공론화가 안 됐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유롭 기자가 다음 댓글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ABHAWYMAB님이 남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대가로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죄진 놈들은 따로 있는데 언론은 맨날 우리 사회 책임이라고 한다. 무책임하다. 왜 이것이 우리 사회 책임이냐. 죄진 인간이 있으면 그것은 죄진 놈의 문제다. 뭐든지 사회적 책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잔꾀를 부리니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진 놈들은 확실하게 범죄자로 보고 처벌해라.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좆같아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정말 좆같은 말 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젖같은 새끼들이 나쁜 거지. 아주 저줄 입에 물고 사시는구만.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냥 역시 그때 우리 사회의 그랬었어. 아픈 단면입니다. 씨 어쩌라고.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라고. 그 야만의 시대 가해자들이 지금 살아있거든. 너무 잘 살고 있죠.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지 알려서 망신이라도 주든지 최소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거지. 어떤 놈이 정말 나쁜 놈이었는지. 맞아요. 진상조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로 좀 만들어서 이게 흥행돼서 뭐 법이 아예 진짜 딱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이 생겨버렸으면 여론이 좋겠다. 중요하긴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조사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연구의 목적 자체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 정부 차원의 사건 진상 규명과 국가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일단 그 앞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기초 자료를 좀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앞으로 추가 조사가 국가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 피해 생존자들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아주 극심하게 겪고 있고 거의 그 피해 생존자들의 절반은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적인 치료와 그 다음에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걸 지적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사실 이런 가장 우리나라에서 약한 곳에 낮은 곳에 그러니까 가장 힘든 소외받는 곳을 이제 보는 게 공영방송의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다. 관련 아이템 나온 대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묻힌 뉴스는 제가 준비했어요. 네. 참 세월호 관련해서 정말 뭐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드러나니 정말 더 어이가 없는. 국정원이
유민의 아빠로 유명하시죠. 김용호 씨. 김용호 씨를 지속적으로 사찰을 했는데 얼마나 사찰하면 병원 가서 이렇게 문 열어보고 계속 돌아다니고 입원해 계신 그뿐이 아니라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동영상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뭔 내용이냐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세월호에 더 이상 이제 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일베에다가 올린. 아 처음 올린 데가 일베예요? 일베랑 유튜브에 올렸어. 아니 진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투명하다. 아니 우리가 킹리적 가심으로 국정원 일베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일베나 모니터 하고 있겠어. 일베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일베 이거 다 국정원 아니야? 옛날 그래서 옛날에. 맞아요. 근데 그 실제로 옛날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진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 베스트랑 유튜브에다가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그만 이제 하자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CCTV도 드러나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댓글 반응 중에서 근데 이제는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아니 정말 국정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러시겠지만 이제는 다들 이제 약간 득도한 경제에 이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이제 통달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박근혜 정부라면 그럴 수 있어. 뭔들 못했겠어. 뭔들 안 했겠어. 당시 국정원이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클리앙의 잘자요님이 잘자요. 님께서 뭐 이건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이런 건 잘 알겠으니 왜 그랬나나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내려놨어. 근데 그러니까 국정원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요맘때 기억나는데 요맘때 김영호 씨가 단식하고 계실 때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냥 사적인 술자리였는데 거기 아주 친한 동생이 굉장히 뭐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일베랑은 상관이 없는 친구였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김영호 씨가 그때 이제 단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거의 살인적인 단식이어서 완전히 뼈만 남을 때 그런 걱정이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로 코웃음 치면서 진짜 단식은 맞대? 이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런 여론 조작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진 않았어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은데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때 뿌린 이 씨앗들이 지금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으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냥 웃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좀 슬프죠. 국정원이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국정원은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거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이버 댓글이 엉망이. 이런 거 밝힐 시간에 세월호 텐트 그거나 밝혀라. 이런 댓글이 제일 많아. 그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쫓아다녔으니까 그거를 본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댓글도 있었어요. 뭐? 그게 뭐냐?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 이게 퍼진 거다. 이런 류의 그러니까 그 텐트 일 세월호 같은 텐트 것도. 루머는 국정원 발이 아니잖아. 근데도 이제 거기 댓글에는 이제 이렇게 사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라는. 막 댓글도 있었어요. 어디부터 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어디부터 욕을 해야 되냐 이거. 야 여러분 이거 순서 좀 정해주십시오. 누구부터 어디부터 때려야 됩니까 이거. 야,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네이버에 자꾸 이렇게 쭉쭉 달리면서 계속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개쓰레기 새끼네. 이런 개쓰레기 새끼들이 국정원 공무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영상 보면은 영상 뭐 보셨겠지만은 국정원 직원이 막 병원 그 직원한테서 악수하고 다 간다고 이러고 가. 병원 문 열어보고 막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병실 내부를 들여다본 뒤 떠나는 이 남성,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CCTV 날짜는 2014년 8월 20일. 방문한 곳은 단식 농성 중이던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진료받은 병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공모로 한 거야.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뭐 몇 년 전인데 정말 그런 뭐 개 같은 일이 있어. 보수 정권은 이래도 되나고 생각한다 봐요. 이 댓글 다는 분들은. 보수 정권. 그러니까 댓글 다는 분들은. 보수 정권은 뭔가 정부가 좀 무서워야 되고. 우리 언론도 그렇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아니 저는 안개기잖아요. 정부가 무서운 건 뭐 무서워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서워야 되죠. 이런 걸 조사할 때 무섭게 이제 조사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거짓이야 거짓.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아까 말씀대로 국정원 요원이 병원에 왔어. 보겠다 그러면 미친놈아 꺼져. 이게 지금 같은 그럴 것 같아. 그냥 상식적인 추측으로. 근데 그때 들여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이 사회적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이라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물론 알 수 없지만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수와 진보 정권 사이에 이 사회적 공기가 달라지는 것인지 사람들의 이 위축되는 심리가 좀 정도가 큰 건지 왜 그런 사람들을 들여보내주냐고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샅샅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백서로 써가지고 다 역사에 다 남겨야 되고 제가 뭐 대립기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없게 그 투표도 잘 해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묻혀가지고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윤석열 장모건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역대급 취재 후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녹화를 마치고 지금 1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지 우리도. 알죠. 정말 숨막히는 취재 후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심지어 이게 시사기획창에서 이제 보도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도가 못 나가고 다른 방송으로 대체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드릴 테니까 진짜 억울하네. 내일도 댓글 읽어주는 분들 최초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많이 해주시죠.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로고 주세요.